자신을 겁탈한 남편을 용서하지 않은 윤혜빈. 오늘의 주인공은 현수문과 윤혜빈인데 그들은 아주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현수문이 윤혜빈과 동침한 이후로는 정이 두터워져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혜빈은 현수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독하고 냉정한 태도가 날로 더해갔다. 본래 성미가 급한 현수문은 이 때문에 날마다 윤혜빈과 다투었고 죄 없는 윤혜빈의 유모를 때리곤 하였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윤혜빈에게 모욕을 주면서 방에 있는 가구와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졌다. 그러나 윤혜빈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현수문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현수문은 윤혜빈에게 남편의 위험을 보이려고 일부러 윤혜빈의 유모를 때리고 급기야는 윤혜빈에게 물건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윤혜빈은 돌부처처럼 앉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현수문은 화가 머리끝까지 돋게 됩니다. 현수문이 윤혜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집 아내들처럼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딱 한 가지였지만 윤혜빈은 그러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맞아 죽을지언정 현수문에게 절대 굴복하고 싶지 않았는데 윤혜빈이 부덕을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윤혜빈은 명문가에서 귀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5살 때 밖에 잠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설씨 할머니의 조카딸이 되어 살았는데 설씨 할머니는 장씨 집안에서 유모로 일하는 낮은 신분이라 윤혜빈도 할머니의 허드레질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한 윤혜빈은 항상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지만 성이 윤씨이며 부잣집 딸이었다는 것밖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남몰래 애태우며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현수문이 외가인 장씨 집안에 왔다가 우연히 윤혜빈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현수문은 윤혜빈이 설씨 할머니의 조카라 아주 천한 신분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친척인 장씨 형제들과 짜고 윤혜빈을 다짜고짜 겁탈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되지만 당신은 높은 신분의 남자가 낮은 신분의 여자를 겁탈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되지 않아 현수문이 이런 행동을 당당하게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현수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어 신분이 낮은 윤혜빈을 나중에 첩으로 들이겠다는 생각을 품고 혼자 들뜨지만 처음 보는 남자에게 강간당한 윤혜빈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윤혜빈은 양반가의 딸답게 기품 있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남녀 사이의 예의를 매우 중시했는데 현수문이 자신의 본래 신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동침할 수 있는 비천한 여자로 대한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현수문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는데 현수문이 돌아가고 새벽이 되자 윤혜빈은 치욕스러움을 모시겨 자결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연못에 몸을 던지지만 현수문의 동생인 현경문이 침을 놓아 목숨을 건지는데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절망스러워 현경문이 오히려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씨 집안과 장씨 집안에 다 알려지게 되고 양쪽 집안에서 수소문한 끝에 윤혜빈은 극적으로 친부모를 찾으며 양반인 윤기화의 딸이라는 본래 신분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더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미천한 신분의 여자가 아닌 것인데 윤혜빈이 상층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현씨 집안에서는 윤씨 집안에 정식으로 혼인을 요청합니다. 이왕에 현수문과 윤혜빈이 동침했으니 정식 부부로 맺어주고자 해서이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윤혜빈은 현수문과 혼인하기를 극구 거부를 합니다. 그 결심이 너무 굳어 윤혜빈의 가족들도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윤혜빈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현수문은 우격다짐으로 윤혜빈의 고집을 꺾으려고 합니다. 교묘한 꾀를 내어 윤혜빈을 또 한 번 강간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이에 윤혜빈은 다시 목을 매 자결을 시도하고 이번에는 가족들이 구출해 목숨을 구합니다. 현수문은 첫날 밤 강간 사건은 윤혜빈의 신분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고 남자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으며 이미 인연을 맺었으니 지난 일은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현수문에게 2번에 걸쳐 모욕당한 윤혜빈은 이제 현수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결할 수 없자 자결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윤혜빈은 자기 몰래 현씨 및 윤씨 양가의 부모가 합의해
혼례 날짜를 잡자 고분고분 따르는 척 혼례식을 올립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귀신 모습을 한 여자라고 해서 귀형녀로 불리는 몰골이 흉측한 여자를 데려다 신부인 것처럼 꾸며서 자기 대신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원래 이 여자는 빌어먹는 거지로 매우 해괴망측한 얼굴을 타고났는데 낯은 얼거 기왓장처럼 길고 푸르렀으며 기다란 두 눈썹 위에는 큰 혹과 붉은 사마귀가 엉겨 있었습니다. 두 눈은 왕방울같이 튀어나왔는데 겨우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검은 동자가 작았고 코는 축혀 올라갔으며 입은 비뚤어져 좌우 양쪽으로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수컷 오리가 꽥꽥대는 소리 같았고 한쪽 다리를 절었으며 몸은 뚱뚱하였고 등이 굼었는데 전염병을 앓아 몸과 얼굴에 흰 부스럼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밤 현수문이 취해 정신이 어지러워 추악한 귀형녀와 동침하니 윤혜빙이 통쾌하게 복수한 셈이었습니다. 윤혜빙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윤혜빙은 귀형녀를 신방에 들여보내고 곧바로 이모에게 가서 몸을 숨겼고 이모 일행을 따라 이모의 본가인 화주로 갑니다. 이때 현수문이 알아채고 윤혜빙의 가마를 막아 문을 열 자 안에는 못생긴 할머니가 있었는데 윤혜빙이 미리 알고 가마를 바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혜빙은 현수문을 또 한 번 속이는데 윤혜빙이 화주에 있는 것을 안 현수문이 사람을 보내 억지로 오게 하자 지프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마에 태워 보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현수문은 가마에서 끌어낸 허수아비를 윤혜빙으로 알고 일장연설을 하다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후로도 윤혜빙은 남장하고 절에 머물며 계속해서 현수문에게 가지 않았는데 결국 신분을 들켜 현수문의 집으로 들어오지만 여전히 현수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부부싸움을 하기 일쑤였는데 시아버지인 현택지가 윤혜빙에게 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이야기하자 비로소 윤혜빙은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전소설에서 보기 힘든 사부 연작소설 현시 양웅상림기. 현시 양웅상림기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인데 국문 필사본과 활자본이 있으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소설은 명주기봉, 명주옥 연기합록, 현시 팔룡기로 연결되어 고전소설에서 보기 힘든 사부 연작소설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현시 양웅상림기에서 명주기봉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명주옥 연기합록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다시 현시 팔룡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현상서의 아들 형제를 주인공으로 그들의 애정 문제, 가정 문제, 충효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수문과 윤부인, 경문과 주부인 사이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작가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권위로 일관하는 당시의 남편들을 비판하고 이에 항거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작 소설 중 경문과 주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중국 나라 인종 때 이부상서 현택지는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이 수문이고 차남이 경문이었습니다. 수문은 참지정사 하세걸의 딸을 취하고 경문은 어사태부 주명기의 딸을 취하는데 수문은 부부의 금실이 좋으나 경문은 금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임강왕의 딸 형아는 흉한 남편이 보기 싫던 차에 현공자 형제의 신성 같은 풍채를 보고 사모하다 계웅단을 구해 주부인 행세를 하고 주부인을 납치해 산적에게 바칩니다. 경문은 의심을 품어 그 정체를 밝혀내며 서천의 도적이 횡행해 수문 형제가 대원수와 부원수가 되어 출전을 합니다. 한편 도적을 피해 강물에 몸을 던졌던 주부인은 일광도사에게 구출되고는 도수를 익히는데 주부인은 스승의 지시를 받고 전장으로 달려가 위기에 빠진 경문을 구출하고 친정으로 갑니다. 주부인이 친정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경문은 주부인을 집으로 데려오며 현상서가 주부인의 행적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는 여료정숙비에 봉합니다. 한편 주부인이 여전히 경문을 멀리하고 주어사가 딸을 친정으로 데리고 가니 경문이 고민 끝에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는데 이에 주부인이 돌아와 간호하니 경문의 병이 낫고 비로소 둘의 금실이 좋아집니다. 현시 양웅상림기는 남성의 옹졸성에 맞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여성들이 등장하는 여성소설로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화합으로 결론나지만 이 화합도 맹목적인 순종의 화합이 아니라 주소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지위 평등성을 획득한 후의 가족 화합입니다. 또한 윤소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가족의 평화를 위한 화합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남성의 권위에 여전히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자신을 겁탈한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윤혜빈이었습니다.